만약에 내가 오늘 2주째 되는 날이야. 오늘 만에 우편 보내. 그러면 도달 못 하겠죠? 오늘이야 내일부터 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확정되는 거예요. 2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2주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급 명령이 어떻게 송달되고 송달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공시 송달이든지 직접 받든지 해서 송달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의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의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입니다. 저희 이제 해방클럽 카페에 자료실에 이제 있는 거고요. 양식 자료실에. 저희 뭐 파란 글씨만 이제 수정해서 본인 걸 바꿔 쓰시면 돼요.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이 사건 번호가 있죠. 이 사건 번호는 본인의 사건 번호 쓰시면 되고, 요 채권자, 지급 명령 보낸 채권자예요. 그 지급 명령 결정문에 보면 있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되고, 요 채무자는 이제 본인 거, 본인 이름 쓰시면 되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있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사건 번호만, 파란 글씨만 바꿔 수정하시면 되고, 요 밑에 법원 있죠? 관할 법원. 요 법원도 그 지급 명령이 보낸 법원, 그 법원을 써가지고, 요거 이제 카페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파란 글씨만 수정해서 작성하신 다음에, 요것만 작성하신 다음에, 우편 봉투에 넣어가지고 네이버나 이런 데서 저 법원, 관할 법원 주소를 찾아가지고 그 주소로 적어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하는 방법. 단 받고 나서 2주 이내에 도달을 해야 돼요. 2주 이내에 도달하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2주째 되는 날이야. 오늘 만에 우편 보내. 그러면 도달 못 하겠죠? 오늘이야 내일부터 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확정되는 거예요. 2주 이내에 법원 접수실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서 접수실로. 반드시 그렇게 들어가. 2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2주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이제 그 우편물을 받았어. 우편물을 직접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은 빼고 2주예요. 받은 날은 빼고 2주 안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공시송달로 만약 결정이 돼서 공시송달로 결정되면 3월 15일 오늘 0시에 도달했다. 그럼 3월 15일을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14일을 계산할 때. 이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양식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파란 글씨만 본인 걸로 수정해서 지급명령 보낸 법원에다가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네. 지급명령 받고 이의 신청 14일 내 한 것과 안 한 것에 대해서 개인회생 폐지 후 어떻게 됩니까?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서가 법원에 이제 도달하잖아요. 도달한 그때부터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 절차라는 걸 이용한다고 했어요. 근데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 간이한 지급명령 절차가 이제 사라지고 원래 소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차가. 채권자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보정명령이라는 게 또 뜹니다. 사건 검색 내역에. 그러면 우리 채무자분들 보정명령 저거 뭐 나한테 날라온 건가 아닌지 잘 보시면 그 보정명령 다음에 채권자한테 보정명령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굉장히 싼데 이게 소송으로 가면 인지대가 좀 비싸집니다. 그리고 원고는 인지대를 내야 되거든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러니까는 법원에서 당신이 지급명령 할 때 낸 그 인지대가 좀 부족하니까 소송으로 바뀌었으니까 소송에 걸맞게 인지대를 더 많이 내라. 그리고 송달도 또 해야 되니까 송달도 많이 내라. 라고 하는 보정명령을 채권자한테 하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그 돈을 내면 그때부터 이제 정말 소송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돈을 안 내면 이 소송 각하가 됩니다. 이제 소송은. 돈을 내면 채무자한테 소송 안내서가 이제 갑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라고. 만약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라는 그런 소송 안내서를 채무자한테 우편 등기로 또 이제 송달을 하는 겁니다. 네. 재판이 열리는 거죠. 근데 보통 그 30일 안에 한다고 하더라도 무변론 판결을 쉽게 하진 않아요. 하진 않지만 가끔가다 무변론 판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안내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재판이 열려가지고 재판이 열려서 법원에서 변론을 열었는데 출석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원고 나와야죠. 피고가 안 나왔어. 피고가 안 나오면 그냥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은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최소 한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렇게 뭐 보정명령을 하고 소송 안내를 하고 변론기를 열어서 판결을 내리는 데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고 더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3개월 정도가 지나야지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개인회생 폐지됐다.
확정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거죠.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걸 가지고 개인회생이 폐지된 다음에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걸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러면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의 신청을 하면은 언젠가는 판결이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 확정 판결로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채무자가 물론 개인회생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런 강제 집행이 다 금지되고 중지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